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은 군 정보부대인 보안사령부 군인들을 동원해서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대파 군 지휘관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게 12.12가 나옵니까? 예. 이런 증거조사 공무원과 관계없는 부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예. 증거조사를 하고요. 웅변은 그만합시다. 저기 저 변호사님들 상대편 말씀 못하게 하는 거는 네가 안 돼요. 아니 증거조사 시간 아닙니까 재판? 아 증거조사 지금 하고 예. 있어요. 이거 무슨 만약에 증거- 아니면 공소사실과 관계된 증거조사에 한정돼야 됩니다. 아니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12.12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님들이 아까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데 지금서부터 하시는 행동은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이거 그냥 뭐 상대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 약간 이런 의심을 사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사면 안 좋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대편 말씀하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좀 전에 그 예전 역사에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김대중 등이 내란 음모를 획책하였다고 사건을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또한 장기 권력 독점의 명분을 쌓기 위해 대북 정보 및 특수 공작 업무에 특화된 정보사령부 군인들을 동원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계획 준비했던 것입니다. 계엄 선포 담화문과 같이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가 의심되어 규명하려고 한 의도였다면 정보사령부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를 동원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컴퓨터를 점검하면 될 일입니다. 외부의 전상망 침투를 전제하는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와 선관위 직원들에 의한 부정선거 가담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파괴와 공작이 전문인 국군 정보사 요원들을 주축으로 물리력을 가한 도구들을 준비하여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하여 부정선거를 규명하려 한다는 것은 외부 침투를 전제로 하는 해킹에 따른 부정선거 조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잘 알기 때문에 고문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자백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인영은 2024년 10월 27일 세전에 점령, 출입 통제, 현장 보정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선관위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고인 우상원은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정보를 도모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소사실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피고인 우상원은 2024년 11월 7일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인데 증거번호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우측에 있는 표는 그냥 검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증거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추송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우측에 건 예. 증거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저 증거 체크해서 추송해 달라고 바뀐 버전으로 계속할까요? 네.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방면 등도 잘 준비가 이런 됐고 이름은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내용들이 하셨는데 지금 네. 계속 정보사 그 군인들 알겠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그 부분만 부분은 조금 빼고하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할까요?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장기 권력 독점을 위해 부정선거 사건을 조작하려고 계획 준비하였습니다. 설사 피고인 윤석열 등이 실제로 전산 조작으로 인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그 수사단을 구성하고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까지 도구까지 준비했는데 이것은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을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음을 강하게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정선거 조작, 선관위 정보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피고인 우상원은 2024년 11월 24일경 문상호가 출장을 위해 2024년 11월 25일경 출국한다서 알게 되자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늦어도 수요일까지 돌아오라 라고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우상원과 문상호가 11월경 수사단에 소속된 요원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논의한 점과 24일경 문상호를 질책한 점 등을 보면 이미 비상계엄 선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피고인 우상원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우상원이 비상계엄의 기획자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 우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윤석열 등은 최대한 다수의 국회의원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하기 위해 12.3을 비상계엄 선포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노상원
그 운영 내역을 보면 차량 운영 내역을 보면은 11월 13일, 10일부터 1일, 2일, 3일 본격적으로 계속 그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경에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관저 모임이 있었고 이 무렵에 그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경에는 공소에 나온 내용인데 김용현, 여인영, 윤석열이 5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방안을 논의한 일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대상자들을 일거에 체포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최우선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여인영의 핸드폰 메모 2024년 10월 24일자에도 위치 확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12월 1일자 메모에는 30명 위치 확인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노상원 수첩에도 30명 그 체포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시 또 그 전 국정원장 조태용이 2024년 12월 4일 CIA 임원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노상원 수첩 6쪽 15쪽을 보면 미측 사전 통보는 D1 미국 협조 기재가 확인되는 점, 그리고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정권이 출범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라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중 미국에 대한 설명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방 지역구 일정 등으로 서울에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요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무속의 외양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당시 그 계엄은 국회 봉쇄가 성공할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체포가 가능한 그 다음 국회 일자가 있었던 2024년 12월 3일을 그 비상계엄 일자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등에 있는데요. 친일 구태타를 계획하는 사람으로서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을 수 있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비상계엄 선포 후 세력을 부합하여 비상계엄 반대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일거에 체포하는 것이 필수사항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방검사장 등 탄핵 소추할 표결이 예상되어 있던 체포 대상자인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소재할 가능성이 큰 2024년 12월 3일을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영은 2024년 12월 3일에 본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명령에 따라 임무를 개시함 등을 하였는데 이 무렵에 체포를 나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54페이지 하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목적은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장기 집권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한 축으로는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과 순차 공모하고 한 축으로는 피고인 김용현, 여인영 등 군 지휘와 순차 공모하여 늦어도 2024년 10월 이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을 모의 준비해 왔습니다. 2024년 9월경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임명함으로써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에 동원할 요원을 선발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 및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 군 지휘부와 회동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의 역할을 확인하고 출동을 결의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장기 권력 독점을 위해 주요 인사 체포 및 부정선거 조작을 계획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2024년 11월 말에는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들의 일거 체포가 용이한 2024년 12월 3일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로 정하고 체포조, 국회 등 병력 출동,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고 이를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결국 야당의 정치활동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과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목상의 비상계엄 사유로 내세워서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 및 실행 과정에서 생산한 문건과 실행한 행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 체포, 구금과 국회 및 언론사 봉쇄를 통한 무력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입법권 대체 등은 장기 권력 독점과 지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행태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등은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장기 집권 목적으로 장기간 준비하고 실행한 비상계엄이기에 달리 변명할 수가 없으므로 계몽령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